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2016년 6월 24일 카톡. 가세현 김세희 씨가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 만났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내놓았던 자료입니다. 1988년생인 김수현 씨는 29살, 김세론 씨의 나이는 17세이던 시기입니다. 만약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 김세론 씨와 교제를 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는 김수현 측에서 극구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간 김세희 씨는 자료가 차고 넘친다, 2000장이 넘는 사진이 있다 라면서도 미성년자 때 사귀었다는 결정적인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적지 않은 대중들은 김수현 씨를 향해 아니라면 직접 증명해라 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악마에게 날개가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라 와 같은 부존재의 증명을 강요받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 때 사귀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때 사귀지 않았다 라는 증거를 내놔라 라고 요구받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공은 김세희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세희 씨는 최근 포렌식을 통해 분석된 자료들이라면서 일부 카톡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카톡 자료 속에서도 상대방의 대화명이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세론 씨와 대화를 하는 상대방의 대화명은 시시각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이응, 시읒, 이응, 때로는 불금, 알 수 없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화 상대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포렌식을 통한 분석입니다. 카톡 자료를 포렌식할 경우 카카오톡에서 임의로 배정한 사용자 고유의 아이디가 표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숫자 9자릿수로 표기가 됩니다. 1, 2, 3, 4, 5, 6, 7, 8, 9와 같은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 보이지 않는 고유의 아이디지만 포렌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아이디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를 추출해서 그간 나눴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상대방 저장명 등의 자료값과 일일이 대조해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카톡 대화상에서의 대화 분석입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진이나 상대방의 이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김세론 씨가 대화 과정 속에서 김수현 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거나 김수현 씨의 사진을 전송했을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가세현에서 공개한 2016년 6월 24일 카톡에서는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모두 없었다는 겁니다. 가세현의 주장대로 원본 자료가 있다면 먼저 김세론 씨와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대화명이 김수현으로 돼 있는지 혹은 이전에 공개했던 자료처럼 알 수 없음, 이응, 시읒, 이응, 불금 등으로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김수현이란 이름이 아닌 다른 대화명 혹은 알 수 없음으로 돼 있다면 해당 대화 과정에서 나눈 사진과 호칭, 이름 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가세현에서 공개했던 대화에서는 김수현이란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거나 김수현의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렌식 작업에서는 대화자 대조 작업 혹은 대화명이나 사진 및 상대방의 이름 언급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어떤 식으로 상대를 특정했는지 밝히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했을 때에만 법적 근거로 쓰일 수 있는 포렌식 자료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김세희 씨는 다른 부가적인 자료는 공개를 하면서도 유독 2016년 6월 카톡 원본 자료는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N번방에 버금간다 라면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을 묶는 등의 아주 요상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쁜 상상력만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죠? 이런 거 좋아하시죠? 이런 거 좋아하시죠? 이런 거. 과연 김세희 씨가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진행된 버닝썬 공익신고자 재판에서와 같이 방송 당시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언급한 것은 출연자의 발언을 확인하는 중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실 건가요? 바로 어제 역시 해당 공익신고자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조롱을 했던 김세희 씨였습니다. 대표적인 청부업자 패밀리 있잖아요. 이진호 패밀리, 이진호, SBS 강경윤, 포렌식 업자 예? 그러고 누구야? 디스패치. 그러고 내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휴대폰이 있어. 휴대폰이 있는데 휴대폰을 수리를 맡겨요. 아, 나 이 휴대폰이 좀 고장낸 것 같은데 좀 수리 좀 해주세요. 근데 휴대폰 수리업자가 이 핸드폰 보다가 야, 이런 사진이 있어? 이런 동영상이 있어? 우리 컴퓨터에다가 저장해야지. 심지어 유명 연예인의 핸드폰에 이런 사진이 있네? 이런 동영상이 있네? 우리 컴퓨터에 수리해놓고 파일은 몇 개 좀 내 컴퓨터에다가 저장해야지.
범죄 아닙니까? 이런 자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지금 이 원본 자료 공개가 중요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사실 이 부분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 깊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사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6년 6월 당시 김수현 씨와 사귀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고인의 사생활은 사생활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그간 가세현 김세희 씨는 김세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 찍은 사진들을 미성년자 때 찍은 사진이다 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들을 찍은 날짜들이 특정이 되면서 이와 같은 주장들은 대부분 허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미성년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간우다침대 지네도 창피하니까 허위 주장해놓고 내가 미성년자 얘기 안 한 거 그것도 명시해놨어. 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볼까요? 네. 뭐야 이게? 이게 이 영상 때 한 얘기인가? 뭔 소린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거지로 지금 뭘 자꾸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참. 자, 또 다음 볼까요? 네. 김세희 씨는 그간 김세론 씨의 자료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과 왜곡을 해왔습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부득이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냐? 2016년 6월 당시 김세론 씨가 실제로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당시 김세론 씨와 사귄 연예인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김수현 씨가 아닌 또 다른 연예인 2명이었고 이들을 상대로 김세론 씨와 실제 사귀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결국 2016년 6월 24일 카톡 원본 공개가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김세론 씨가 저장한 카톡에서 상대가 알 수 없음 혹은 특정되지 않는 대화명으로 돼 있을 경우 대화를 나눈 당사자가 김수현 씨가 아닌 당시 사귀었던 연예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공개된 김세론 씨 전 남편의 편지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편지에는 고인이 전 남편과 결별을 앞두고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진심으로